세력의 원조입니다. 이분이 북한에서 스탈린 지령에 의해서 국가가 이미 만들어지는 46년 2월 달에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3월 달에 벌써 토지개혁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인민군이 창설되고 하는 국가가 이미 완성되는 것을 보고서 이승만은 그때 정업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단독이라도 이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속에서 이승만은 그때 얘기가 자기를 중심으로 흩어졌던 모든 제반 세력들을 모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만들었고 이분이 이 한미동맹을 거치면서 하면서 안보를 확보한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나라를 세계의 불지의 나라로 가는 기초를 닦아놨습니다. 이렇게 건국과 부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한 것은 민주화였습니다. 민주화 누가 했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 분을 모셔서 민주화도 먼저 우리가 선취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을 우리가 모시면서 재벌을 갖고서 이 나라 전체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만들고 우리는 이 무너지는 그 이후에 무너지는 것으로 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노무현을 선택한 것은 보수였습니다. 이승만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이 제일 먼저 픽업한 사람이 노무현입니다. 우리가 길을 열어준 것은 보수가 열어줬습니다. 김대중한테 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회창입니다. 이회창이 김종필한테 가서 고맙다고 해서 고개만 숙였으면 된다고 모두가 그랬을 때 고개 한번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에 또 왜 노무현한테 줬습니까? 정몽준한테 뭔가 제시만 했었으면 왜 노무현이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수가 다 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국민들이 이 진보 정권을 보고 나서 깨달은 것은 쟤들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최고의 표로 우리가 다시 보수가 집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번 정권은 예전 진보 정권하고 다르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처음에 봤을 때 진보 정권은 참 이상하다. 쟤들 참 뭔가 이상한 애들이고 뭔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뭔가 서투르게 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정권은 어떻습니까? 이번 정권은 서툰 게 아니고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모든 지표가 경제가 무너져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다 질시를 해도 떳떳합니다. 당당합니다. 이 김정은이한테 조롱을 당해도 이 사람들은 꿋꿋하게 유리그릇을 다루시 가자 그러면서 국민을 설득합니다. 국민이 설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금 상태에 우리들이 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잘 몰랐다가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최근에 조국과 한상혁을 지명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법 장악을 완성하고 언론 장악을 완성하겠다. 사법에서 장악이 안 된 부분은 여지껏 대법원 장악됐죠. 헌법재판소 장악됐죠. 검찰 장악됐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공수처입니다. 공수처만 되면은 아마 이 나라는 경찰 국가가 될 겁니다. 여기에 온 이 사람들이 정성을 바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MBC, KBS 전부 장악되어 있습니다. 전부 노형화되어 있습니다. SBS도 마찬가지입니다.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선일보 손들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8.15 때 그렇게 많은 한 30만, 우리 추산 아마 30만이고 경찰 추산 10만이 갈 거를 13,000명이라고 보도를 합니다. 이 정도로 언론이 장악되어 있습니다. 단지 장악되지 않은 데가 SNS고 유튜브입니다. 이거를 장악하겠다는 것이 한상혁입니다. 아마 이들이 지명이 되면은 언론 장악과 사법 장악은 완전히 완성이 되고 마지막에 공수처 선거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릴 겁니다. 우리한테는 기회가 오지 않아요. 이러한 막대한 이렇게 무서운 적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통 준비한 게 아니고 이들의 단결력은 보통 센 게 아니고 이들은 권력욕이 보통 강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여기와 모든 계신 분들 권력욕 이들에 비하면 약합니다. 이들의 권력욕은 불타고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박규락 위원장이 이분이 이렇게 벌벌 떠고 나온 것은 상대방을 알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기 때문에 벌벌 떨고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아까 이계성 선생님도 오셔서 당신들 목숨 걸 생각 없으면 오늘 가라고 그러셨습니다. 이 엄중한 사태에 우리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들 아직 다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들 아직 전부 시민단체도 저희 태극기 집회도 4개 이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 시대에 우리가 단합을 못하면 모든 것은 무너질 겁니다. 아마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무리 무서운 적에도 닭줄문 있고 아무리 세상이 무서워도 솟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아마 이 구멍을 우리들이 뚫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구멍을 뚫는다는 것은 우리가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되고 기회는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조국을 보십시오. 저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온 국민이 알 겁니다. 얼마나 저들이 부패했는지, 얼마나 저들이 반민주 세력인지 이것을 온 국민이 다 알게 될 겁니다. 정의를 떠들면서 완전히 반정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번에 드러날 겁니다.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직 이 언론 가지고 부족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우리들은 뭉치는 작업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뭉치자는 이야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도 했고 우리 공화당에서도 7월 30일 날 그 통합 얘기를 했고, 오늘 김무성, 정진석, 김문수 이 분들이 통합에 대한 토론을 오늘 진행을 했고, 또 황교안 대표도 반드시 통합을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 통합을 이루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에 나가십시오. 이번 토요일 날 황교안 대표가 광화문에서 벌릴 때 우리들이 태극기 부대나 우리 모두가 나가서 하게 되면 아마 메이저 언론에도 보도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기초를 닦고 우리들이 하나하나 뭉쳐나가고 힘을 뭉치는 데에서 자신감을 얻고, 그 자신감을 얻는 데서 힘을 더 보태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아마 우리는 뭉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최소한 마음을 먹게 되면 분명히 저들의 그 갈라진 힘 속에서는 그게 벌어지기 시작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권리 안 갈 겁니다. 이 부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 모임이 준비한 게 6월서부터 시작했지만 급히 달려오고 많은 분들의 그 성원을 입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우리들은 다 이뤄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적군이 아무리 무서워도 우리가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 힘이 우리는 해방 이후에 벌써 70년간 우리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뼛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걸 끄집어내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발기로 함께 하시는 전지 의원님께서 24분이 계십니다. 그 24분 중 권경석 전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인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공지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평안갑 지역구에서 17대 8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경석입니다. 오늘 보수통합자유주의연대 박일합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공동대표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만 6년 만에 이 국회의원 회관을 오늘 이 창립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국회의원 회관을 찾았습니다. 미력 하나마 제2선에서 이 보수통합연대의 성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또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열렬히 여러분들이 보소해온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연대의 출범의 의미로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한 의미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친북, 좌파 세력을 대변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 출범 27개월 만에 이 나라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다져온 이 자유와 번영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법 정신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민생, 경제, 법치 이 모든 분야가 지금 극단의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야당이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오기와 고집으로 팔국을 해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숱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경고하겠지만은 그 형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권이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미래 대비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전략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지적의 소리가, 비아냥거림이, 조롱이 지금도 빗발치고 있지만은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세금 더 주기 선신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는 지금 튼튼 비기 시작했습니다. 조국과 같은 캠보드 인사를 통해서 자기 좌파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사 편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지금도 온 언론이 전 사방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누리며 부리다가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이후에 늘어난 재산이 7억입니다. 49억이 56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십만 성실한 보통공무원들이 평생을 벌어서 아껴서 모아봐야 5억 만들기 어렵습니다. 2년 만에 7억이라는 돈을 거뜬히 모은 이 조국은 좌파 정권의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비통함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상황이냐, 문재인의 대통령 지지도는 48%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50.4%까지 갔다가 그 앞뒤에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40%입니다. 양재 보수 야당 지지율 합해봐야 32, 3%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지만 또 어떤 시각은 여론 조작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자유와 민주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똘똘 뭉쳐야 될 우리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타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분석과 또 황골 탈퇴를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정가변 의원님, 신재철 의원님이 왔다가 지금 잠깐 자리에 비우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3년, 2004년도에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국당 이해찬 대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탄핵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은 찻대기당으로 운명이 온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한나라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명렬 대표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30명의 원로위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당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이런 결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고 전국을 누비면서 42대 빵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2005년도에 재보궐선거 42대 빵 승리한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당시 한나라당은 그 이후에 집권하게 됐습니다. 좌파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외치면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보수 야당,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 야당은 그런 결기로 자기를 내려놓고 몸을 던져서 정권을 되찾은 과거의 그 경험 사례는 지금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 분열은 공멸이다. 보수 야당의 멸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통합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하려면은 정말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자 하는 모든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려놓고 몸을 던지자. 그게 새로운 문제들이 바로 그 공간에 그 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뭉쳐야 반드시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공면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 자유와 민주 체제를 번영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한 우리 보수 통합 자유주의 연대의 앞으로의 역할은 다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아까 그런 결의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부터 친척부터 친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내려놓자. 최선을 다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되면 답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일학 대표님, 상임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 외치는 그런 전류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오늘 장기토기가 되기를 기대해봐야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치유치원에서 물러난 지 한 6년 됐습니다만은 이제 제 이 선에서 저희들이 우리 전직 위원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도와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립총회가 보수 대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수통합 자유주의 연대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작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작은 출발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아마 백승재 대표가 또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뭐 고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기자회견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또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구도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모이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모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보수의 분열 가운데에는 어쨌든 간에 매우 정말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어떤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다른 위치들의 다른 어떤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갈등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서로 이제 서로 탓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 편이 없어지는 게 혁신인 것처럼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정말 잘못되었는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잡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세력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야당인 줄 알았더니 좌파도 아닌 것이 요즘에 보면 제가 조국의 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건 완전히 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건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차라리 칭찬이다. 정말로 권력이나 어떤 이익에 혈안이 된 정말 파렴치범인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진짜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념을 내세우고 그들을 어쩌면 앞장 세우긴 하지만 실제 그 뒤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 이 조국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권력과 이익에 혈안이 된 집단 정말 패션 좌파 비슷하게 무늬만 좌파예요. 그냥 좌파로서의 진지함조차도 없는 이게 상대를 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8월 초에 미국의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특히 우파의 교포들을 상대로 또 교포들도 우리가 일치 단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거기서 우리가 왜 결집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하고 그다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호소를 하고 왔는데 정말 거기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여기 심지어 그 교포들조차도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그 지향하는 가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 누구랑 싸우려면요. 왜 싸우는지 알아야 열심히 싸우게 돼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편이니까 나는 열심히 싸운다. 그것은 상당히 다른 국민들한테 울림이 없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근데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제 탄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층 혹은 그 배후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일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저는 사실 지금 정당에 당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냥 당연히 탄핵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있었던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냐? 그들을 좌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추겨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은 대등한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좌파가 아니라요.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진보가 있고요. 허용되지 않는 진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우리 체제 안에서 통합될 수 없는 진보 세력.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반체제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사실은 진보 우파라고 생각을 하든 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 건국 당시의 국가정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다 뭉쳐서 우선 나라를 구하는데 국가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주변부부터 자꾸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저는 우선 지금 보수의 핵심 세력들부터 다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바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성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올해는 저는 통합과 이 보수의 혁신의 어떤 시기가 아주 무르익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전국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 다 떠들어댈 때 저는 내년에 총선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전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 이런 책도 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가 전 세계로 또 북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불교 제회죠. 후국불교 승가에 대표이시고 후국불교 건강철대방송 말산 불립스 금통당 성호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절은 제가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1.6% 1577만 명이 투표로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먼저 참여에 절을 올리는 저와 똑같을 겁니다. 하루도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편하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에 3분 스피치를 녹음했었는데 오늘 49제가 있어요. 그건 또 뭐 미루거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직전원이라고 2시까지 온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또 미리 예비용을 그런 핑계를 돌아가지고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저는 법률학자도 아니고 법 전문가도 아니고 요새 그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JTBC 조작하고 검찰과 함께 그 태블릿 PC를 손을 댔어요. 오염이되거든. 이거 증거로 채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미리 검찰하고 이 손석희 방송하고 이 여당 국회의원 김무성 62명 배신자들과 함께 탄핵시키는 지금 변희재 재판을 때 제가 방청석으로 갔어요. 원래 변희재가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같이 내가 변희재 집에서 잤거든. 이건 분명히 검찰에서 이건 토스한 것이다. 권력 있는 사람 못 잡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안 무슨 수석 해가지고 그 사람 수첩 38개 가지고 했잖아요. 해놓고 나중에 털어버린 그런 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반역행위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국민의 51.6% 이건 영원히 편치 않는 이 진실이고 저겁니다. 어떻게 300명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 민의를 무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탄핵 여러분들 다 법률학자 이상이 다 됐을 겁니다. 이 탄핵 조항을 보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경우에 이 국회에서 과반수와 3분의 2로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일반됐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은 3심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됐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이게 가는데 태블릿 PC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 온 찌라시 해가지고 다 뭐 정유라가 딸이니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뭘 증거를 했습니까? 태블릿 PC는 오염이 됐으니까 증거를 넣지도 못하고 채택도 못하고 검찰에 있는 기록 검찰이 기록이 어떻게 증거력이 있습니까? 그거면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판사 판결 1심도 대법원 확정돼도 무죄로 재심하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헌법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고 잘못이다. 미국의 지성이자 동남아시아 이 조리자이신 고든창 박사께서 변호사께서 얼마 전에 한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면 문재인을 제거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절하는 순간에 나는 사실 미국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께도 절을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도 절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받들이게 절을 하겠습니다. 복합적으로.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켜준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당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행복하게 지금 문재인이가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최전선에서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반역자예요. 그리고 정당은 그 당원이 자유한국당 탄핵 당시에 128석 했어요. 다른 당이
탄핵을 시키려고도 못하게 카바를 해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20석만이 도와줄래 동생하니까 김무성이 40석 준비돼가지고 이게 말입니까? 이 말을 왜 했느냐? 저도 이제 오늘 천도제와 아니 49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용이 부처님 말씀 이게 이 천도제 마지막 가는 길이 하는데 자식으로서 불을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참이 잘못했죠. 이 불교의 수행법이 참이법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이 잘못되고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돈 앞에 남은 다 드러나. 이현주 의원님께서 내가 태도가 참 보고 많이 기록도 보는데 여기도 써놨네. 박 대통령님 보수 통합 한마디만. 지금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탄핵 이거 국회의원 몇 명이서 해놓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되냔 말이야. 우리 100만 명이 흔들어가도 태극기 흔들어가도 국회의원 한 명만 못해요. 전혀. 그래서 저는 기독교 그 뭐냐 회계라고 있죠.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특히 보수국민한테 광화문에 갔어요. 62명 뿐이 아니라 61명이 아닌 66명도 탄핵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못 지킨 잘못도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걸 할 것 없이 동시에 다 나가서 국민들한테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저 서청대 찾아가서 정말 보수통합 거기도 참여하고 하면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가 돈 들일 필요 없이 막 아파트 치고받고 할 것 없이 이 당연히 권력을 가져와서 진짜 행복한 이 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태극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왔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차례로 가기 전에 먼저 앞으로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향후 일정 안내에 대해서 오늘 선임된 이상직 사무총장이 간단하게 향후 일정을 안내해 드리고 차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임대표 영입권입니다. 지금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9월 초까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를 취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우리가 합의되듯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대표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상임대표 영입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우선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상임대표 직무대표에게 위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임대표 선출과 관련되어 협의가 됐고, 그러면 앞으로 보수통합자유주의연대가 향후 일정 및 주요 사업은 8월 중으로 활동할 조직 정비와 상임대표 영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통합과 관련된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해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 결집을 해 나가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수과 전통적 취약층인 중도계층, 수도권 20대, 40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방법론 찾기, 세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보수 정당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보수 통합 및 취약층 포용을 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을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세력들 지금 생각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프레스센터에 보수와 혁신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도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 뭉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 주요 인사를 초청해 보수통합 및 취약층 포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수통합은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문제점을 민병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는 민병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항상 잘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호선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방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주석파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탄핵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논쟁하다 보면